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을 보면 나무위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유태인이라고 한다. 유대인과 유태인 어느 쪽으로 써도 맞는 표현이다. 한자 문화권이 아닌 나라들은 원어 쪽을 존중하기 보통 유대인을 널리 쓰고 있다. 유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속했던 국가인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그녀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에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중동의 히브리인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지파 또는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가리키므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전의 고대 히브리인 혹은 고대 이스라엘인을 유대인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을 시주로 하는 민족을 뜻한다. 사실 왕국 분열 이후에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학술적인 면에서 유대는 남왕국도 무너진 뒤 그 유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쓰인다. 따라서 밑에 유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다윗 솔로몬도 유다 지파 사람일지언정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런 구분 없이 표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으며 나무위키 내 여러 항목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약 15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1700만 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및 전투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1100만 안팎으로 줄었다. 자, 이후로는 유대인이 많이 남아있던 미국과 소련에 베이비붐이 불면서 유대인의 인구는 조금씩 회복됐지만 1960년에서 70년대에 걸쳐 이들 국가의 베이비붐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유대인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서 21세기에는 감소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만 미국 유대인의 출산율이 1명대 중반에 그치는 것과 반해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에는 1930년대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구분 기준인데요. 유대인이 집단 내 스스로를 다른 민족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유대교 신자 여부이다. 즉 유대 공동체에 살며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 하는데요. 등에서 모여 정기적으로 안식일과 기타 유대 휴일에 예배드리고 유대율법 보통 코시어가 가장 중요하다를 따르면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는 포경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할례라 그러죠. 보통의 경우는 앞백에서 유대인 증명서를 받거나 혈연, 특히 모계 쪽이 유대인인 경우에 있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이민을 받아주다가 네오나치가 발생해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분류 중에서 힐로니라고 불리는 비종교적인 유대인 부류가 있다. 하레디, 인구가 7.3%, 다티, 종교적 인구가 8.8%, 마르소티, 전통적 24.3%, 힐로니, 세속적 33.1%.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민족명이기도 하고 현대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라이트 하며 민족명 이스라엘라이트와 구분한다. 자, 민족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지만 국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아닌 유대인도 많고 이스라엘인 중에는 아랍인 등 유대인이 아닌 민족도 많이 있다. 유대인들 간의 피부색 같은 특징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척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개종하는 순간 민족이나 혈통 같은 건 무시하고 우리는 한 조상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2000년 이상 지속된 디아스포라를 통해 수많은 나라에 살다 보니 어느 국가 집단으로 가도 소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뭉친다면 바로 들통나 배척당하고 소멸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속인주의나 속주의에 비할 만한 속교주의에 가깝게 혈통을 포기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종교식과 윤리규범에 따라 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외모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의 이와 같이 유럽인의 모습으로서 대변되게 그냥 유럽인 계열의 한 민족으로만 알려졌을 뿐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어디까지나 중동의 세버파 민족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중국의 황인종이나 흑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소수 존재한다. 이제 저 유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민족 사회도 임에도 다민족 정책을 펴고 아시케나즘, 세파르팀, 베타 이스라엘 등
출신 성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한 편임에도 간신히 국가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하듯이 유대인들 모두가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다른 종교나 문화도 누리며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개종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들도 편의상 유대인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하레드나 일부 랍비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유대인은 키파에 히브리어를 쓰고 이상한 복장에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복장에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히브리어가 아닌 자국어로 대화한다. 사실 랍비는 점잖은 케이스고 하레디는 아예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도 갈등을 벌이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 즉 모계사회다. 다만 모계사회라고 하지만 자식의 성씨는 남편의 것을 물려주며 여성의 지위가 더 높지도 않다. 유대인 사회가 모계사회인 이유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심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구분을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쳐야 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절반은 유대인 혈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종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그리 된 거지 여성의 권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라는 뜻이다. 자, 일례로 보수적인 유대인인 하레디를 보면 유대계 일파이자 오메가인 토라는 오직 남성만 공부할 수 있고 여성은 토라 공부를 하는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레디 사회에서는 최고 사익감은 토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남성인데 사익감이 똑똑할수록 여성의 집안에서 사회 집안에 더 많은 돈을 보낸다. 만약 사이가 오래 살아서 거물 납비가 된다면 그야말로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타민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유대사의 심사를 받아 유대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랍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자,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누군가에 대해 엄담을 할 때 단골 레퍼토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나 남성이 비유대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다. 자, 이 분파를 보면요,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민족이 더 갈라져 서로 구분되는 다수의 분파가 존재한다. 이 중 다수의 구성부위 혹은 정통성을 유대인을 대표하는 분파는 아슈케나즘, 뜻은 독일 사람들, 세파르딤, 뜻은 스페인 사람들, 미즈라힘, 뜻은 동방 사람들이 셋이다. 이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주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 거주하면 하던 유대인들로 이디셔를 충으로 사용하고 유대인 중 유럽인과 가장 유사하며 흔히 유대인 중 기반을 서구권에 두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파르드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등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라디노어를 주로 사용했다. 미즈라 유대인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캄카스 일대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 아랍어를 사용한다. 종교 의례로 구분할 때는 크게 아슈케나지 음식과 세파르드 음식 이 두 개로 분류한다. 또는 그냥 아슈케나지 음식 이외에 다른 모든 의례를 다 싸잡아서 세파르드 음식 의례라 하기도 한다. 이때 미즈라임은 비록 세파르딤과 혈연 관계 없지만 세파르드 음식 의례를 따름으로 세파르딤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분적 분류는 문제가 많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랍어를 모르고 쓰면 미즈라임, 유럽 출신으로 아랍어를 모르면 세파르딤이라 구분한다. 1942년 스페인 왕국에 의한 아람브라 한마크 소위 아람브라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대다수 세파르딤이 북아프리카 및 레반트 지방으로 쫓겨나 미즈라임과 혼합되었다. 세파르딤 중 핵심 세력 일부는 당시 가장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신흥 해양 세력에 자본을 대면서 번영하였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러와 범신론 사사로 유명한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가 그 후손이다. 이중 아시케나즘의 기원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민족이 아니라 서아시아에 살면서 유대를 믿은 유목민 하자르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주력해서 반박된 상태이다. 참고로 하자르족의 직계 후손으로 추정되는 건 아시케나즘보다는 튀르크멘족과 이스라한의 타타르족,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리투니아에 걸쳐 극소수로 존재하는 카라임이다. 또한 카라임이 믿는 유대교육파는 아슈케나즘이나 세파르딤이 믿는 유대교와는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십자군 시대 이후에 크림반도에 정착했다.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아슈케나즘의 조상들은 350명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세 역사에서 아슈케나즘과 세파르딤 사이의 통혼이나 아슈케나즘과 기독교인
농노, 카자흐스탄의 통원 사례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다만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늘날 약 480만 명의 규모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인구 대다수가 17세기 캐나다 퀘벡으로 강제 유전 여성 800명의 후손으로 제한된 유전자 풀을 지녔다고 한다. 자, 네 번째는요. 유대인 분리의 정책 담론. 유대인 분리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이다. 자, 유럽계 유대인이 고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이들도 고대 유대인들처럼 아랍인의 모습과 가까워야 하지만 피가 섞일 대로 섞여 중동인의 피는 희석되어 버렸고 오늘날 유럽계 유대인은 전형적인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은 아랍인처럼 머리가 까만 등 상당 부분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민족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일본의 맥도날드를 들여오고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쓴 후시다 덴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가장 큰 특징은 네브리코라고 하는데 이는 아랍인들에 대한 인상과도 일치한다. 가우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 풍자하는 일러스트에서 코를 과장하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이나 마지막 유럽인의 식민지 혹은 제2의 십자군 국가라고 폄하하고는 한다. 유럽계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고한 명분이 바로 자기들 조상의 땅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고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밑에 나오다시피 남성 성영음 색채를 통해 부계혈통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통해 모계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외형이 어떻다 한들 자신들에게 고대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는 섞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유대 국가로서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원래 땅이었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던 사마리아나 갈릴레아 심지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랍 베두인 유목민들의 땅인 네게브 사막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 이전이나 이스라엘 초반 중심지나 세력, 실질 영토는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가나안 북쪽 해안가와 서부 예루살렘이 사실상 진짜 영토는 다름없었으며 전제도 이 지방들의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많다. 예루살렘 서쪽과 네게브 사막 너머 홍해, 회랑의 에일라트 등은 194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다. 6.1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으로 행정수를 이전한 이래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텔아비브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임시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서부 지역과 서부 예루살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 땅은 아니었지만 갈릴레아의 경우는 이스라엘 건국 전에 이스라엘 등을 세우게 될 이스라엘과 개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중심지나 실질적 영토로 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중심지였던 텔아비브와도 거리가 멀었다. 물론 사마리아는 하스몬 왕조 때 유대인들이 잠깐 유다의 다른 주변 지역들과 함께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대한 식민지배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항했으며 유다의 사마리아 통치도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정복한 뒤 유다 치하의 피지배 지역들로 독립시킴으로써 짧게 끝났다. 자, 현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동서양, 인도, 유럽 어종 등 혼혈화가 상당히 진했기 때문에 혈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혼 또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게 되어 인종이나 혈통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풍습과 유대교 신앙 여부로 유대인의 여부를 가리는 게 더욱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혈통 역시 중요한 게 현실이라서 모계는 유대인이면서 자식도 유대교를 믿느냐는 무관하게 유대인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어머니 유대인 가족의 자녀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앵글로색선인이나 중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실제로 유대인, 주이시라고 분류되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단지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분포한다. 자, 이상 나무위키에 나온 유대인에 대한 소개를 혈통과 이런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또 이런 인물, 아브라함부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이제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뭐 영화계, 정치계, 재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고 또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것들이 또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유대인이었습니다.